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적과 친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우는 미국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유령 유권자로 유권자 등록부를 부풀리는 민주당의 에릭 시스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400만 명에 불과한 위스콘신에서 사용하는 에릭 시스템에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0개에서 32개 주에서 에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알라바마에 이어 미주리, 플로리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에릭 시스템을 포기하고 이를 오메가4 아메리카로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메가4 아메리카는 프랙탈 기술을 통해서 유권자 명부의 주소를 실시간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세금 고지서 주소와 대조하여 유령 유권자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단체입니다. 트럼프가 모든 공화당 주지사에게 에릭 시스템 제거를 요청했고 CPEC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우리의 선거를 완전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이 투표용지로 하루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공화당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로 좌파를 압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롭박스는 교회와 참전용사센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용지 수집을 없앨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투표지 수집에서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민주당원을 꺾을 것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고대하는 것은 그가 국제정치에서 우리 자유세계의 적과 친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유일한 미국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등장한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세계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가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과 달리 공산주의가 아니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러시아를 적으로 취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적으로 취급한다면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이 악행에 대한 러시아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수 없고 러시아도 과거의 악행을 청산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방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줄곧 러시아를 적으로 취급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바르샤바 조약도 사라졌기 때문에 서방은 냉전을 종식하고 나토를 해체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실제로 서방이 한 약속이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토가 동진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바와 미국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 네오콘은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이 정직하고 헌법에 따라 행동한다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을 것입니다. 네오콘 때문에 지금 미국과 글로벌 사회가 러시아와 핵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함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나토의 서슬퍼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IMF는 러시아가 2023년 약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치를 수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아주 간단하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는 푸틴이 군사기술 및 기타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터키,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카자흐스탄, 세르비아와 같은 제3국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유럽연합과 G7의 제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중요한 반도체와 기타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수입은 전쟁 이전 2020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무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EU와 기타 동맹국에서 만든 고급 칩과 집적 회로가 제3국을 통해서 러시아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 반도체를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여 수백 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EU 제재 및 제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특히 국방 부문이 거의 아무런 타격 없이 완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적으로 삼을 수 없고 제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가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부터 전략적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터키, 세르비아를 통해서 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한 서방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를 떠난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이 2022년에만 5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네오콘의 적대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폴란드의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토를 무장시킬 미국의 무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무기가 치워지면 계속 이러한 규모의 무기가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 행위를 일삼는 중국을 길들여서 미국을 존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주 CPEC 연설에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역설했습니다.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필수품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4개년 계획으로 중국으로 간 미국의 모든 제조업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는 CPEC 회의 말미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회복하면 중국이 미국을 존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그가 기울어가는 미국을 되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제조업을 가져오면 기우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그가 개발을 약속한 10개 첨단 신도시가 건설되면 미국의 생활 수준이 그야말로 양자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10개 첨단 신도시가 15분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